왜 집에 와서 우는 거야? 뭐가 힘든 건지 나한테 말해줘. 매주 토요일 시댁 식당에서 돌아온 아내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미안해. 아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남편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나 여동생이 뭔가 했을 거야. 결국 그는 가족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작 아내를 괴롭힌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준호야, 식당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민서가 토요일마다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가 제 결혼식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민서도 좋아할 거예요. 그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와 지혜가 운영하시는 식당을 도와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결혼 3년째 민서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머니 식당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아침 9시 저는 민서를 식당까지 바래다 줍니다. 다녀올게. 차에서 내리는 민서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가기 싫다는 티가 역력했어요. 힘들면 말해. 어머님께 얘기해 볼게. 제가 말했지만 민서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님이 기다리시니까 들어갈게. 민서가 식당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매주 이렇게 표정이 어둡다니요.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토요일에도 밀린 업무가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후 6시에 식당으로 갔어요.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서였죠. 준호 왔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민서 어디 있어요? 저기서 설거지하고 있어. 민서야, 준호 왔어. 민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아침과는 달리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고생했어. 응. 민서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어. 손님들이 민서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어머니가 민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언니 덕분에 오늘 장사 잘 됐어. 지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려? 당연한 거죠. 민서의 대답에는 활기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민서는 계속 밝아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식당에 안 가도 되니까 좋은 모양이었어요. 오늘 어떠셨어?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민서의 대답은 밝았어요.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고요. 어머님이랑 지혜 누나가 잘해주셨나 봐. 응.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더니 결국 잘 견딘 모양이에요. 이제 일주일 동안은 식당에 안 가도 되니까 민서가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민서는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씻고 올게.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소리도 아니고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민서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우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방금까지 밝았는데 왜 갑자기 울까요?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당에서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화장실 문 앞까지 가서 서 있다가 다시 소파로 돌아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5분쯤 지나서 민서가 나왔습니다. 눈가가 약간 빨갛긴 했지만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응, 푹 자. 민서가 침실로 들어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차에서는 밝았는데 집에 와서는 왜 울까요? 어머니와 지혜는 민서를 잘 챙겨주십니다. 식당에서도 민서를 칭찬해 주시고 고마워하시고요. 민서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왜 집에 돌아와서 울까요? 혹시 피곤해서일까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힘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차에서는 분명 밝았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며느리 스트레스, 시댁일 도움 같은 단어들을 입력해 봤어요. 여러 글들이 나왔지만 딱히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민서가 좋아하는 케이크라도 사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식당 일손이 부족해서 민서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내의 눈물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침실에서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민서가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어요. 민서는 제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저는 가능한 한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서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좀 더 민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요.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내의 마음을 모르다니요. 민서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민서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왜 집에 와서 우는 거야? 뭐가 힘든 건지 나한테 말해줘. 민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도 보였고요. 나는 괜찮아. 미안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돌아오는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왜 미안해?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래. 어머님도 좋으시고 지혜 언니도 잘해주시고.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빼려고 하는 것도 느껴졌고요. 예민한 게 아니라 뭔가 있는 거잖아. 식당 갔다 온 날만 우는 게 우연이겠어? 준호 씨, 제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뭐야? 나는 내 남편이야. 뭔 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 아무 일 없어. 정말로. 민서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답답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였어요. 아침에는 그렇게 식당 가기 싫어하면서 저녁에는 기분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또 울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나 지혜가 민서에게 뭔가 말을 한 걸까요? 그 다음 날부터 민서의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토요일이 일주일 남았다는 걸 알자마자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안 먹어? 배가 안 고파? 저녁도? 나중에 먹을게. 하지만 나중에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서가 갑자기 거실에서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어요. 민서야. 저는 민서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이 안 쉬어져. 병원 가자. 지금 당장.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민서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계속 거칠었어요. 10분쯤 지나서야 민서의 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민서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이런 적 또 있었어? 아니야. 처음이야. 하지만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인 게 분명했어요. 식당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님도 뵙고 싶고 지혜 언니도 보고 싶어. 민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 같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야? 모르겠어. 정말로.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내가 없을 때 뭔가 일이 있었나? 어머니나 지혜가 뭔 말이라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민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 한잔 할까?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답답해서. 우리는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나서야 저는 입을 열었어요. 태식아, 우리 민서가 식당 갔다 오면 맨날 울어. 왜? 그게 모르겠어. 아침에는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녁에는 기분이 좋아 보이거든. 근데 집에 와서는 또 울고. 태식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하네. 혹시 내가 없을 때 어머니나 지혜가 민서한테 뭔가 말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설마 내 어머니나 여동생을 의심하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야, 네가 의심하는 순간 이미 불효자야. 태식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너 키우셨는데 며느리 하나 때문에 가족을 의심한다고? 지혜도 식당 일로 바쁜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당연하지. 너희 여동생이 그럴 사람이야? 오히려 민서를 많이 아껴줄 텐데. 태식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민서가 우는 건 어떻게 설명해? 여자들은 원래 예민해. 별것도 아닌 걸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 별것도 아니라니. 아, 진짜. 너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할 일은 가족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내 달래주는 거야. 민서가 식당 일 힘들어하면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좀 줄여달라고 하든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태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틀 후 민서가 또다시 호흡 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손까지 떨렸거든요. 병원 가자. 제발. 싫어. 괜찮아.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이게 정상이야? 그냥 긴장하는 것 같아. 뭐 때문에 긴장해? 몰라. 그냥 무서워. 무섭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제가 없는 동안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초소형 홈캠, 숨겨진 카메라, 무선 감시 카메라. 이런 단어들을 검색하며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동전 크기만 한 초소형 카메라를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고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신 가족을 의심하는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고통받는 모습, 무섭다고 떨리는 손말이에요. 클릭.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민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이틀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정말 동전만 한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걸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내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서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고요. 저는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오전에 민서를 바래다 준 후 회사에 갔다가 점심시간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 카메라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 준호 왔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민서 지갑을 두고 가서요. 점심값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이고, 그럼 그랬지. 민서야, 준호가 지갑 갖다 줬어. 식당 안쪽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민서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그럼 나 가볼게요. 점심은 먹고 가지?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와 지혜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서도 물을 가져다 주러 갔고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주방 쪽으로 슬쩍 이동했어요. 모두가 손님 응대에 정신이 없는 사이였죠. 손이 너무 떨려서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방 선반 위 식기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붙였습니다. 홀 전체가 보이는 각도였어요. 휴대폰으로 연결 상태를 확인했는데 화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준호 씨, 벌써 가? 어머니가 손님 주문을 받으며 물으셨어요. 네, 회사에서 기다려서요. 그럼 저녁에 봐. 저는 황급히 식당을 나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차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니와 지혜가 손님들을 응대하고 민서가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죄스러워서 화면을 끄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의심하고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한 거잖아요.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민서의 호흡 곤란과 눈물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갔어요. 준호 왔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응, 점심때 손님이 많이 왔어. 민서가 많이 도와줘서 수월했고 어머니가 민서를 칭찬하시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고생하셨어요. 민서에게 말했지만 민서의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민서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 좋았어. 민서의 대답이 밝았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민서는 또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카메라에 접속했습니다. 오늘 하루 녹화된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가 나간 후 어머니와 지혜, 민서가 함께 점심 준비하는 장면이었어요. 민서야, 이거 맛봐. 새로 만든 반찬이야. 어머니가 민서에게 젓가락으로 반찬을 떠서 주셨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그래, 다행이다. 손님들도 좋아할 거야. 두 번째 영상은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든 장면이었습니다. 민서가 바쁘게 움직이며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민서야, 힘들지? 지혜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마워. 민서 없으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오후 한산한 시간에 셋이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서야, 준호가 요즘 어때? 지혜가 물었습니다. 바쁘세요.
일이 많은가 봐요. 남편이 바쁘면 외로울 텐데. 괜찮아요. 뭔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네 번째 영상은 제가 저녁에 도착하기 직전 장면이었어요. 준호 올 시간이네. 얼른 정리하자. 어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민서야, 오늘도 고생했어.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착해서 손님들이 다 좋아해. 지혜가 민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와 지혜는 정말로 민서를 잘 대해주고 계셨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민서를 가족처럼 아껴주고 계셨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한 거죠? 평생 저를 사랑해주신 어머니와 지혜를 의심하고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한 거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지혜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다음날 새벽, 저는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카메라를 회수해야 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카메라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메모리 카드의 모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카메라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불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고 배신한 못난 인간이었죠. 그런데 민서의 눈물은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어머니도 지혜도 민서를 사랑하는데 왜 집에 돌아와서 우는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하루를 보낸 후 문득 민서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민서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펜샵에 들렀습니다. 작고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강아지는 어떤 종인가요? 말티즈 믹스예요. 아주 순해요. 강아지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강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서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이게 뭐야? 꼬물이야. 우리 가족이 됐어. 민서가 꼬물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꼬물이가 혼자 있을 때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하자. 저는 펜샵에서 함께 산 반려견용 홈캠을 거실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도 꼬물이가 뭐 하는지 볼 수 있어. 고마워, 준호 씨. 민서의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꼬물이 덕분에 민서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토요일 식당에서 돌아온 후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을 말이에요. 어머니와 지혜에 대한 의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카메라로 확인했을 때 정말 민서를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괜히 의심했던 거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토요일 식당에서 돌아오면 민서가 화장실에서 우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노트북을 꺼내 꼬물이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할 영상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오늘은 꼬물이가 뭘 했을까? 반려견 캠에 저장된 영상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꼬물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 잠자는 모습들이 귀여웠어요. 영상을 빠르게 감아 돌리며 편집할 부분들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꼬물이는 화면 밖에 있었고 저와 민서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준호 씨, 아침 먹고 가. 화면 속 민서가 상을 차려놓고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시간 없어. 회사에서 먹을게. 화면 속 저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민서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5분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됐다고. 늦는다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되감았습니다. 정말 제가 저렇게 말했나 싶어서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민서가 커피를 따라서 건넸습니다. 뜨거워. 차에서 마실게. 저는 커피를 받아들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조심히 가요. 민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응.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화면 속에 혼자 남은 민서가 보였어요. 손에 든 커피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영상도 확인해 봤어요. 며칠 전 아침 장면이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비 온대요. 우산 챙기세요. 민서가 우산을 준비해 주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할게. 저는 우산을 받지도 않고 나갔어요. 그날 비가 와서 흠뻑 젖어서 들어왔던 게 기억났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어제 회식이었죠? 속 안 쓰려요? 민서가 해장국을 끓여주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저는 해장국을 한 입도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민서가 하는 모든 호의를 거절하고 있었거든요. 차갑게, 무관심하게, 때로는 짜증스럽게요. 마지막 영상은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준호 씨, 이거 봐요. 꼬물이가 새로운 재주를 배웠어요. 민서가 신나서 꼬물이의 재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바빠. 나중에 봐. 저는 휴대폰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때 꼬물이가 민서 품에 안겨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민서가 꼬물이를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꼬물아, 너라도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저는 민서의 눈물이 어머니나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저였습니다. 매일 아침 민서에게 차갑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굴고 모든 호의를 거절했던 저 자신이었어요. 민서가 토요일 아침에 식당 가기 싫어서 표정이 어두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밝았던 거예요. 다정하게 말해주는 어머니와 시동생이 있는 식당이니까요. 그리고 저녁에 앞으로 일주일간 식당에 안 가서 표정이 밝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두웠던 거예요. 이제 다시 일주일을 무심한 남편과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집에 돌아와서는 못 참고 울기까지 했고요. 민서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서가 마트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장을 본 물건들을 들고 있었어요. 꼬물이가 보고 싶어 했을 텐데. 안 우셨죠? 아니야. 잘 있었어. 저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잘못 봤던 거였어요. 민서는 저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혼자 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거고요. 준호 씨, 저녁 뭐 드실래요? 민서가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이 보였어요. 또 관심 없다고 하실 거죠? 라는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민서야,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요? 나 이제까지 정말 잘못했어.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다 봤어.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꼬물이 캐매. 우리 아침 모습들이 다 찍혀 있었어. 저는 민서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얼마나 무심했는지 다 봤어. 민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바쁘셨으니까. 괜찮을 리가 없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나를 챙겨주려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 민서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우산 챙겨줘도, 아침 차려줘도, 커피 타줘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준호야. 그런데 나는 시댁 탓으로 돌렸어. 어머니와 지혜를 의심했어. 심지어 몰래 카메라까지. 저는 제가 저질렀던 끔찍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식당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 당신을 괴롭히는 게 누군지 알고 싶어서. 민서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지혜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계셨어. 가족처럼 아껴주고 계셨다고. 어머님과 지혜 언니에게 그런 걸 하셨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충격이 담겼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민서를 끌어안았어요. 당신이 토요일 아침에 어두워 보인 건 식당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와 헤어져서 안도해서였구나. 민서가 제 품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밝아 보인 건 일주일간 식당 안 가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지혜의 따뜻함을 받고 나서였고, 준호 씨, 그동안 정말 집에 와서 우는 건 이제 일주일을 나와 살아야 해서였구나. 민서의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마음대로 굴어도 된다고 착각했나 봐.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해요. 민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외로웠어요. 매일 아침 인사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뭘 해드려도 관심도 없으셨고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식당에서는 어머님과 지혜 언니가 저를 챙겨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서의 고백을 듣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또 차가운 준호와 살아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혹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지, 저랑 결혼한 걸 후회하는 건 아닌지, 민서가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불안을 토해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 매일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준호가 다시 저를 봐주실까? 저는 민서를 더 꽉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꼬물이가 와서 조금 나아졌어요. 적어도 꼬물이는 저를 좋아하니까.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민서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었을까요? 나도 당신을 좋아해. 사랑해. 그런데 표현을 못했어. 정말요? 민서가 눈물 범벅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저도 준호 씨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제가 민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당신이 뭘 해주면 고맙다고 말할 거고 매일 아침 인사도 제대로 할 거야. 괜찮아요. 바쁘시면. 안 바빠. 당신보다 중요한 건 없어. 민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토요일마다 식당에 일찍 가서 같이 도와드릴게. 정말요? 응. 어머니와 지혜가 당신을 그렇게 아껴주시는데 나도 함께 있어야지. 고마워요, 준호. 고마운 건 내가 해야 할 말이야.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저는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게.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민서가 제 품에 안겨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사랑해, 민서야.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가 그동안 참았던 것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와 진심으로 화해한 후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매일 아침 민서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서 고맙다고 말했고 민서가 건네는 커피도 기꺼이 마셨습니다. 토요일마다 식당에 일찍 가서 민서와 함께 일했고요. 민서야, 힘들지? 좀 쉬어. 준호 씨, 괜찮아요. 아니야, 너무 무리하지 마. 제가 민서의 앞치마 끈을 다시 메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준호야, 민서 혼자도 잘하는데 굳이 네가 그렇게까지. 괜찮아요, 어머님. 준호 씨가 도와주시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요. 민서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준호야,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어머니와 저는 식당 한 구석에 앉았어요. 민서는 지혜와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너 요즘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민서한테 너무 과하게 잘해주는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하다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긴 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거든요.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신경 써본 적 없으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부부 사이에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 남편이 아내 눈치만 보고 살면 되겠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서가 뭔 말을 해도 응, 응 하고 다 들어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다웠는데 지금은 민서 시중꾼 같아.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님, 그리고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민서 도와주는 것도 그만해. 왜요? 민서 혼자서도 잘하는데 굳이 네가 와서 뭘 해? 오히려 방해만 돼.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방해가 된다니. 응, 방해야. 너 오면 민서가 일에 집중을 못해. 자꾸 내 눈치만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무슨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서는 가서 쉬어. 어머니가 민서에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서가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뭘? 가서 쉬라고 했잖아. 어머니의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일어서서 민서 곁으로 갔습니다. 민서야, 같이 가자. 응.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가 조용히 물었어요. 준호 씨,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차갑게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님이 좀 예민하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말이에요. 제가 민서한테만 신경 쓰니까 서운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보다 민서를 우선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신 거고요. 준호 씨, 혹시 토요일에 식당 안 가는 게 나을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제 때문에 어머님과 준호 씨 사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민서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또다시 민서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의 서운함도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께는 소홀했으면서 민서에게만 과하게 잘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민서를 다시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우 회복한 관계를 또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민서가 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제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우는 거였어요. 민서가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일 말이에요. 아직 어머니께 그 일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인정하면서요. 그러면 어머니도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민서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게 됐는지도 말이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요. 다음 토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혼자 먼저 온 거였어요. 어머, 준호 혼자 왔네?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민서는 조금 늦게 올 거예요. 어머님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 지혜가 앞치마를 두르며 고개를 돌렸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식사 후에 시간 좀 내주세요. 어머니와 지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신 모양이었어요. 알겠어. 그럼 일단 준비하자. 오늘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서도 1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준호 씨 먼저 오셨구나. 응. 어머님 도와드리고 있었어. 민서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민서 왔구나. 그뿐이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준호 씨.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혜가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민서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저는 민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좀 쉬어. 내가 도와드릴게. 괜찮아요. 제가 쉬라고 했잖아. 민서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어머님. 응. 어머니가 차를 우리며 대답하셨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를 키우시느라, 지혜랑 식당 운영하시느라, 민서까지 챙기시느라.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갑자기 왜 그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한 일이 있어요. 무슨? 사실 한 달 전에 이 식당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민서가 매주 집에 와서 우니까 혹시 제가 없을 때 어머님이나 지혜가 민서한테 뭔 말을 했나 싶어서 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준호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를 의심했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카메라로 뭘 봤는데? 어머님이 민서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처럼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모습만 보였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해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데 제가 의심했어요. 그럼 민서가 우는 건 뭐 때문이었는데? 저 때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민서한테 너무 무심하게 굴었어요. 매일 아침 차갑게 대하고 관심도 안 보이고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민서는 토요일에 어머님한테 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차가운 남편과 살아야 한다는 게 슬퍼서 운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 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민서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제가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민서한테 잘해주기 시작한 거구나. 네.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너무 죄송해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삐쳤네. 어머님, 민서한테 차갑게 군 것도 미안하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준호야, 너 정말 바보구나. 죄송해요. 민서가 그렇게 좋은 애인데 왜 그렇게 굴었어?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서 잘해줘야 해. 네, 어머님.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해. 괜히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네. 민서한테도 사과해야겠다. 어머니가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민서와 지혜가 나왔습니다. 민서야. 어머니가 민서를 부르셨어요. 네, 어머님.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리 와봐. 민서가 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요즘 차갑게 대해서. 어머님, 준호 때문에 서운했는데 괜히 너한테 화풀이 했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 봐서. 너 잘못한 거 없어. 다 내 탓이야. 어머니가 민서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착한데 내가 괜히 그랬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민서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지혜도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어머니가 지혜에게 말씀하시고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준호야, 앞으로는 민서 절대 혼자 두지 마. 네, 어머님. 토요일마다 같이 와서 민서 도와주고. 네. 그리고 평소에도 민서한테 잘해줘. 이런 좋은 아내 어디서 또 찾겠어? 정말 잘해줄게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민서가 제 옆으로 와서 제 팔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뭐가 고마워? 진심으로 말씀드려 주셔서. 저는 민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연한 거야. 앞으로도 항상 내 편에 있을 거야.
어머니와 지혜가 우리를 보며 웃으셨어요. 자, 이제 정말 가족이 됐으니까 사진이나 찍자. 지혜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넷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준호 씨가 저를 지켜주시는 느낌이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내 남편인데. 민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든든해요. 저도 민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서를 지켜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민서 편에 서 있을 거고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의 진솔한 대화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 씨, 아침 드세요. 민서가 상을 차려놓고 저를 불렸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저는 민서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있다고 하셨죠? 힘내세요. 민서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응. 당신도 식당에서 무리하지 마. 네. 민서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준호 씨, 어제 꼬물이가 정말 재미있는 일을 했어요. 민서가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했는데?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꼬물이가 양말을 하나씩 물고 와서 제 발 앞에 놓는 거예요. 정말? 네. 마치 저를 도와주려는 것 같았어요.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웃었어요. 이제 민서는 제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줍니다. 예전처럼 말을 아끼지 않아요. 오늘도 재미있는 일 있으면 저녁에 들려줘.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민서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인사했어요. 사랑해. 제가 말하자 민서의 뺨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제는 이런 말도 자연스럽게 주고받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저는 꼬물이 캠을 확인했어요. 예전처럼 민서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화면에는 민서가 꼬물이와 함께 노는 모습이 나왔어요. 민서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했을까? 저는 영상을 재생해 봤어요. 민서가 꼬물이에게 간식을 주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꼬물아, 준호 씨가 저녁에 오시면 같이 산책하자. 꼬물이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민서가 꼬물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꼬물아, 너 덕분에 우리 집이 정말 행복해졌어. 고마워. 민서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준호 씨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셨어. 매일 고맙다고 하시고 사랑한다고도 하시고. 민서가 꼬물이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민서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토요일이 되어도 민서는 더 이상 화장실에서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당에서 돌아온 후에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줘요. 준호 씨, 오늘 어머님이 새로운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뭔데? 닭볶음탕인데 정말 맛있어요. 내일 해드릴게요. 기대할게. 민서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꼬물이를 바라봤어요. 꼬물이는 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민서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응?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뭔데? 저 검사를 받아봤는데. 민서가 말을 망설였어요. 무슨 검사? 임신 테스트요.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결과가
민서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민서야. 저는 민서를 꽉 안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도 확인했어요. 우와. 저는 민서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어요. 준호 씨, 어지러워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정말 기뻐? 민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기구나. 네. 이 모든 게 축복이었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도, 오해했던 시간도 다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고마운 건 나야. 이런 소중한 선물을 줘서. 저는 꼬물이를 불렀어요. 꼬물아, 이리 와봐. 꼬물이가 졸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꼬물아, 너에게 곧 동생이 생길 거야. 꼬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민서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변화는 없었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가야. 저는 민서의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말하는데 잘 들어봐. 민서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아빠의 무심함이 아닌 엄마의 따뜻함과 아빠의 든든함만 보고 자라렴. 민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예전에는 엄마한테 못됐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 저는 민서의 배에 귀를 댔어요. 매일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도 말해. 꼬물이도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어. 모두 너를 기다리고 계셔. 민서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구나. 응.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봤어요. 사랑해, 민서야.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꼬물이도 우리 사이로 파고 들어왔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사랑 가득한 집에서 자랄 거예요. 무심한 아빠가 아닌 다정한 아빠와 따뜻한 엄마와 귀여운 꼬물이와 함께요. 저는 민서의 배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렴, 우리 아가. 준호와 민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준호처럼 무심함 속에서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고마워라는 한마디, 사랑해라는 작은 표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만 정작 답은 우리 자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부터라도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